네, 마켓 타이밍 모델 저희 9개 지표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유의미한 지표를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마켓 타이밍 모델 어제 저희가 미국장을 네. 봤잖아요. 어제 이번 주에 아무튼 올라야 이번 시장이 좀 괜찮을 것이다. 올라야 한다. 오를 것이다. 네. 라고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신통방통하게 또 네. 아마 우리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정도 정확성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라고. 네. 페닉강도 막 100% 잡히고 계속 급등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뭐 한 달 만에 조작입니까? 2,600 가버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포인트 쭉 살펴드리면서 개량 모델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저도 9시 30분에 CPI 지수를 딱 보고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3%, 나스닥이 마이너스 3%딱 가길래 좀 약간 좀 모델에 대해서 배신감을 좀 느꼈습니다. 역시 이거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뭔가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라도 다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컴퓨터가 있는데. 네. 근데 어제 공공시 자정을 기준으로 급반등이 성공하면서 그때 갑자기 1% 가까이 확 올랐거든요. 그에 대한 배경, 뭐 여러 가지 앞서서도 뭐 성수사 투데이에서도 뭐 7시 전에 다 언급했지만 제가 가장 바라봤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주간 원유 재고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증시 반전 이유, 배럴당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간 배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너지 정보급 원유 재고는 미국의 상업용 원유의 주간 변화를 측정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가격에. 그러니까 CPI가 사실은 이제 전날에 클리블랜드 CPI가 항상 이제 먼저 힌트를 주는데 8.1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CPI가 뭐 제가 볼 땐 부합했어요. 클리블랜드랑 거의 비슷하게. 0.1 정도. 이전 달보다 0.2 정도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씩 잡혀갔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인 것 같아요. 9월 13일 날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5%씩 급락이 나왔거든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도 두들겨 맞고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은 어떻죠? 주가가 이전에 전저점을 테스트를 했거나 테스트를 받는 구간에서 뭔가 좋은 뉴스,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역대급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꺾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바로바로 땡길 수 있다. 이런 걸 어제 보여줬고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참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사람인데 오늘 10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3가고 SPX 지수가 마이너스 2% 갈 때 3,500 막 S&P 500이 3,500 후반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10월달 전망 보고서에서 S&P 500이 정확하게 3,333포인트를 찍을 거다.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의 말에 진짜 현실화가 됐구나, 이거. 왜냐면 그때 어제 막 급락이 나올 때 S&P 500이 3,560, 70이었을 때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 5%만 떨어지면은 3,300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최종 타겟가 3,000 초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와, 마이클 하트넷이 뭐 진짜 뭔가 있나?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건가? 이런 그 음모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아직은 뭐 날짜가 지금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텐데 그러면 이에 대항해서 다음 사람의 그 전망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야, 신광섭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충무로에서 이제 가장 적중률이 뛰어난. 아니 근데 사진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이어가지고 충무로에 신광섭이라는 매니저가 계시는군요. 언제 저희가 섭외를 하면 좀 해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제 10kg 찌기 전, 이제 10kg 쪘는데 충무로에서 가장 적중률이 뛰어난 전략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진짜. 야, 그 신광섭 매니저님. 네.
그 자기에 관련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 하나 하시는 거 어때요? 아, 기가 막힌. 네. 아. 원래 제가 이제 이 포즈가 있는 진짜? 사진이 있는데 아, 예. 그걸로 하려다가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이니까 재밌으시라고. 지금 얼굴 비교하면 재밌잖아요. 지금 웃으시잖아요, 계속. 기분 아니, 좋게. 저분 데려와요. 아, 그래요? 누구야? 저분 누구예요? 10kg 데려오라고요. 10kg 좀 이상 빼야 됩니다. 아, 바로 네. 피디님이 다른 자. 거를 덮어버리시는. 네. 사진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아니, 중요한 맞아요. 게 예, 저희가 특히 네. 모델이 굉장히 그 결과가 네. 미증시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네. 모델 보신 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고, 음. 신광선 매니저님 본인이 직접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석을 더해서 저희가 뭐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일단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예. 오늘 코스 이따가 모델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어, 바로 뭐, 볼까요? 아니요, 이제 일단 요것만 좀 저 아까 제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 지금 제가 이제 마이크로 트랩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10월달에 일시적인 제가 지난번 베어 트랩 함정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뭔가 우리 현금을 잘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베어 트랩 반등 장세, 반등 장세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11월 달을 조금 오히려 일시적 반등 이후에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레드 웨이브가 발생할 시에 상원 하원이 미국에서의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가 정책적인 효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년 차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 레드 웨이브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이 바로 또 G7인가요? 또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러시아의 또 변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패닉 셀링이 11월 달에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 찐바닥이 아마 11월 달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약간 마이크라트에서는 뭐 10월 달 내내 빠진다라고 주장하고 저는 10월 달에는 그래도 일시적인 베어 트랩 반등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기점이 좀 터닝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았나. 미국장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11월 좀 하락을 좀 보고 있다 저는 10월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로 좀 포인트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델에서도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네. 당분간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일시적으로, 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예상에 맞게 시장 상황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런 미증시의 분위기를 우리도 이어받을까일 텐데 네. 오늘은 어떤 마켓 타이밍에 대한 모델 결과를 볼까요? 네, 뭐 중요한 구간이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계속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모델을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예. 코스피 200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10월 14일 오늘이 방향 강도가 100% 패닉 강도도 있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가 80이고 그리고 18일엔 방향 강도가 50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굉장히 그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일간으로 좀 준비한 이유는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코일린 장세이기 때문에 네모칸이 이제 오늘이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다우존스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반향 강도 100%, 패닉 강도 100%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반향이 완전히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패닉 강도가 굉장히 100% 잡혔기 때문에 급등락이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2.5나 3에서 플러스 2%로 돌아섰으니까 장중에 변동이 5%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야간 선물 옵션은 야간 선물에서 야선에서는 한 1.3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향 강도가 100% 잡혀 있는데 패닉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갭 떴다가 약간 좀 횡보칠 가능성들. 패닉 강도 여기서 똑같이 잡아줬으면 미국처럼 오늘 원웨이 장세도 좀 가능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지금 보시면 반향 변경이 50% 이렇게 잡히고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뭔가 이제 코일링, 그러니까 코일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피 모델을 딱 보면은 미국은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상방 제한적인 모습들.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하단도 제한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박스권을 좀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 없으면 쉬시는 게 답이죠. 반향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달에 해도 늦지 않는다. 11월 패닉셀이 나올 때 저가에서 밑에서 좀 받아먹는 전략이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요. 어제 야간 선물 옵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제 야간에 제가 이제 1시 반 정도에 취침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습이었고요.
이때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주식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아래 꼬리를 달고 저점을 일시적으로 붕괴시킨 다음에 야간 선물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결국은 이제 플러스 이제 양봉 마감했거든요. 이게 이제 새벽 1시 정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스파이크 로우 패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예측 패턴을 10월 12일 날 보여드렸고 올려드렸고 방송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도 스파이크 로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야간 선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저항이 있다는 거죠. 박스권. 그래서 약간의 좀 종목 장세 뭐 지겨우시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조금이라도 일시적 반등으로 인해서 안정화 단계는 일단은 다행스럽게는 한 1에서 2주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TV 방송하고 조금 이제 장중에 좀 다르잖아요. 그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으시면 녹색 밴드를 통해서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밴드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저의 그 철철 살인 같은 코멘트 들으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매크로적인 관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CPI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얼마나 이어받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어받겠지만 상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상단은 막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단은 지지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당분간 이런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11월 달에는 계속해서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을 먼저 짧게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조금은 안 좋은 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리시어닝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진짜 찐바닥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나온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미국 ETF 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국내 주식보다는. 언제요? 11월 달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달이 좋은 기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두렵잖아요. 어제 하는 총재분도 상투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뭐 타이거라든지 코덱스, 코세프 이런 미국 레버리지 상품 많거든요. 거래량 동반된. 차라리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게 오히려 원금 회복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CPI 영향 한국 시장에 어떨지. 그 진짜 저 마음이죠. 정말 이거죠.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장 힘차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